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한국 수력 원자력이 2년간 벌여온 체코 원전 수주의 최대 걸림돌,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식재산권 분쟁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오는 3월로 예정된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최종 수주 계약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현대차 기아가 인도 시장 공략에 가속 페달을 밟고 있습니다. 기아는 콤팩트 SUV 시로스의 현지 양산을 시작했고, 현대차는 인도 공장에서 첫 생산하는 전기차 크레타 EV를 인도 자동차 박람회에서 출시합니다. 오는 20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을 앞두고 정부 경제팀이 금융 외환시장 관리 강화에 나섰습니다. 이미 12.3 계엄 후 커진 금융 외환시장 변동성이 또다시 확대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MBK 영풍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고려아연의 임시주주총회가 6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주주총회를 통해 집중투표제 도입 등을 다룰 예정인데 캐스팅 보트를 진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7일 서울경제 뉴스5 시작합니다. 한국 수력 원자력이 체코 원전 수주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식재산권 분쟁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분쟁을 벌인 지 2년 만인데요. 오는 3월로 예정된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최종 수주 계약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이지영 기자입니다. 제동이 걸렸던 20조 규모 체코 원전 수주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한수원은 어제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지식재산권 분쟁을 종결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체코 원전 수주를 놓고 분쟁을 벌인 지 2년 만입니다. 앞서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이 체코에 공급하려는 최신 한국형 원전 APR-1400이 자사의 원천 기술에 기반한 것이라며 한수원의 독자적인 수출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지적재산권 분쟁은 오는 3월로 예정된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최종 수주를 앞두고 최대 걸림돌이 됐는데 한수원은 이번 합의를 통해 웨스팅하우스와 지식재산권 분쟁을 공식적으로 종료하고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이번 합의는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간 더욱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합의가 팀 코러스로 글로벌 수출 시장을 넓히려는 한미의 공동 전략이라는 분석입니다. 한편 체코는 두코바니의 2기의 신규 원전 건설을 추진 중으로 목표 사업비는 20조 원에 달할 걸로 추산됩니다. 우선 협상 대상자인 한수원은 체코 측과 협상을 진행 중입니다. 한수원이 최종적으로 체코 원전 건설 계약을 따내면 2009년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이후 16년 만에 역대 두 번째 원전 수출 수주가 이뤄지게 됩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현대차 기아가 인도 시장 공략에 가속 페달을 밟고 있습니다. 기아는 콤팩트 SUV 모델 시로스의 현지 양산을 시작했고, 현대차는 인도 공장에서 첫 생산하는 전기차 모델 크레타 EV를 인도 자동차 박람회에서 출시합니다. 이해란 기자입니다. 기아는 16일 인도 아난타푸르 공장에서 해외 시장 전략 모델인 시로스의 현지 양산을 개시했습니다. 콤팩트 SUV인 시로스는 뒷좌석 슬라이딩이 적용됐고 스마트 커넥티비티 시스템을 탑재해 보안성을 높인 현지 맞춤형 모델입니다. 기아는 다음 달 1일 시로스의 가격을 공개하고 판매를 개시할 예정입니다.
인도를 시작으로 아시아 태평양, 중남미, 아프리카 중동 지역으로 판매 시장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 인도를 전략적 수출 허브로 삼는다는 보관입니다. 현대차는 17일 인도 뉴델리에서 열리는 오토 엑스포 2025에서 인도 현지 생산 최초 전기차 모델인 크레타 일렉트릭을 선보입니다. 2030년 인도 전기차 시장 점유율 목표를 15%로 세운 현대차 인도 판매법인은 현지 인기 모델인 크레타의 전기차 모델 출시로 점유율 확대에 나선다는 전략입니다. 현대차는 크레타 일렉트릭을 포함해 2030년까지 5개의 전기차 모델을 인도 시장에 투입할 예정입니다. 인도 자동차 판매사 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현대차와 기아는 인도에서 각각 55만 9,984대, 23만 7,479대를 팔며 승용차 부문 판매량 2위와 6위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현대차 그룹이 인도 시장에서 판매한 차량 대수로는 역대 최대입니다. 세계 3위 자동차 시장인 인도는 정의선 현대차 그룹 회장이 높은 성장 가능성을 보고 공을 들이는 곳 중 하나. 러시아 사업을 철수하고 중국 사업장을 축소하면서 집중하고 있는 만큼 인도 시장에서의 성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혜란입니다. 오는 20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을 앞두고 정부 경제팀이 금융 외환시장 관리 강화에 나섰습니다. 이미 12.3 계엄 후 커진 금융 외환시장 변동성이 또다시 확대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연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 거시경제 금융현안 간담회를 주재하고 금융외환시장 관리 강화에 나섰습니다. 최 대행은 다음 주 미국 신정부 출범 등으로 대내외 불확실성이 크다며 각 기관이 미국 신정부 정책과 국제금융시장 동향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금융외환시장을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데 총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어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 방향 회의에서도 이 같은 대내외 불확실성이 기준금리 동결 결정 주요 이유로 지목됐습니다. 미국 신정부의 경제정책 향방 및 연준의 금리 인하 속도, 주요국의 정치 상황 등에 따라 성장과 물가 전망이 불확실성이 증대되었습니다. 한은은 지난해 2차례 연속 단행한 기준금리 인하 효과를 관찰하며 변수가 커진 대내외 상황에 신중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지난 15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 집행으로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됐지만 오는 20일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면 또다시 큰 폭의 금융외환시장 변동성 확대 국면으로 접어들게 되는 겁니다. 이미 한국은행은 12.3 계엄 내란 사태 이후 극대화된 금융시장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 62조 6천억에 달하는 환매 조건부 채권을 매입했지만 미국 신정부 출범과 맞물리며 고환율 물가 상승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은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의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만 106조 1천억 원의 RP를 매입했는데 이 가운데 12.3 계엄 후 시장 안정을 위해서만 62조가 넘는 RP 매입에 나섰습니다. 코로나19 당시 RP 매입이 42조 3천억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역대급 규모입니다. 한은은 12.3 계엄 이후 시장 안정을 위해 나선 비정리 RP 매입을 다음 달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지만 시장 상황을 점검해 연장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해 추가 RP 매입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서울경제TV 이연아입니다. MBK 영풍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고려아연의 임시주주총회가 6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주주총회를 통해 집중투표제 도입 등을 다룰 예정인데요. 국민연금이 캐스팅보트로 떠오르며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효진 기자입니다. 고려아연 주주총회가 6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캐스팅보트가 될 국민연금의 의결권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K와 영풍의 고려아연 지분율은 40.97%, 최윤범 회장 측과 우호 지분은 33에서 34%가량입니다. 양측 모두 지분 과반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지분 4.5%를 가지고 있는 국민연금이 캐스팅보트로 작용하는 상황. 국민연금 수탁자 책임 전문위원회는 오늘 고려아연 주주총회에서 행할 의결권의 방향을 결정하는 회의에 들어갔습니다. 오는 23일 열리는 고려아연 주주총회에서는 집중투표제 도입, 이사수 상한제 도입 등이 주요 안건으로 논의됩니다.
국민연금 수탁자 책임 전문위원회는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의 의견을 참고해 의결권 방향을 결정하는데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 6곳은 집중투표제에 대한 의견은 엇갈리나 이사수 상한제에 대해선 만장일치로 찬성 의견을 냈습니다. 집중투표제는 이사를 선임할 때 한 주당 이사수만큼의 의결권을 각 주주에게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주주는 이사 후보자 1명 혹은 여러 명의 의결권을 몰아줄 수 있습니다. 현재 지분율에서 밀리는 최 회장 측에겐 반드시 필요한 제도입니다. 집중투표제 도입을 위한 정관 변경 안건이 주주별로 최대 3%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3% 룰이 적용된다는 점도 최 회장 측에게 유리하게 작용됩니다. 최 회장을 비롯한 특수관계인들의 합산 지분율 17.5%를 집중투표제에 전부 활용할 수 있지만 법인과 개인 지분율이 높은 MBK 연합이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은 9%뿐이기 때문입니다. 최 회장 측은 집중투표제를 도입해 고려하여 이사회의 주도권을 지켜낸다는 보관입니다. 김태현 국민연금 이사장은 작년 10월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 자금이 적대적 M&A를 통한 경영권 쟁탈에 쓰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의결권 행사 방향은 장기적 가치 제고 측면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경영권 분쟁에 판세를 가를 집중투표제 도입에 국민연금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효진입니다. 네이버 웹툰과 카카오 웹툰이 올해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해 사업 확장에 속도를 냅니다. 개인의 취향을 분석한 서비스는 물론 웹툰 내용을 쇼폼으로 만들어주는 기능도 선보였는데요. AI 기술을 통해 이용자 유입을 늘리고 글로벌 성과를 본격화한다는 전략입니다. 이수빈 기자입니다. 국내 웹툰 업계에도 인공지능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네이버 웹툰과 카카오 웹툰은 AI 기술 고도화를 통해 콘텐츠 유입을 늘리고 글로벌 확장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네이버 웹툰은 지난해 2분기부터 국내와 일부 글로벌 서비스에 AI 기반 개인화 추천 기능을 적용했습니다. AI가 이용자의 취향과 패턴을 분석해 좋아할 만한 웹툰을 순서대로 보여주는 알아서 딱 기능이 도입된 겁니다. 또 네이버 웹툰은 AI를 통해 웹툰 팬들의 몰입을 늘리는 서비스도 선보였습니다. 웹툰 캐릭터와 채팅할 수 있는 캐릭터 챗, 특정 작가 그림체로 캐리커처를 그려주는 웹툰 캐리커처 등 다양한 서비스를 출시했습니다. 네이버 웹툰은 AI 기술과 지적재산의 결합을 적극 추진해 이용자들의 경험을 고도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카카오 웹툰도 올해 글로벌 진출의 무기로 AI를 내세웠습니다. 카카오 웹툰은 지난해 자체 AI 브랜드인 헬릭스를 출시해 다양한 AI 기술을 잇따라 선보였습니다. 특히 AI가 웹툰의 그림과 서사를 정리해 쇼폼 영상으로 제작하는 헬릭스 쇼츠 기술을 통해 이용자 유입을 노리고 있습니다. 카카오 웹툰은 생성형 AI 거대 언어 모델과 기존 텍스트 모델을 결합해 웹툰의 빠른 번역을 지원하는 기술도 연구 중입니다. 기술이 도입되면 해외 서비스에 콘텐츠를 제공하는 시간을 크게 줄여 글로벌 시장 진출을 견인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웹툰 시장에도 AI 바람이 점차 거세지는 모습, AI 기술이 없고 국내 웹툰 업계가 글로벌 성과를 본격화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서울경제TV 이수빈입니다. 유통업계가 소비자에게 더 빠른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물류망 구축에 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주 7일 배송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CJ 대한통운과 손을 잡기도 하고 자체 물류망을 확대하는 등 빠른 배송에 익숙해진 소비자들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이혜연 기자입니다. 유통업계가 배송 서비스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상품을 얼마나 편리하게 빨리 배송받느냐가 소비자들의 구매를 이끌어내는 결정적인 요인이 됐기 때문입니다. 특히 CJ 대한통운이 주 7일 배송을 시작하면서 물류 경쟁은 더욱 치열해졌습니다. CJ 대한통운과 손잡은 TV 홈쇼핑 등도 당일 휴일 배송이 가능해지면서 쿠팡 등 자체 물류망을 갖춘 이커머스에서 주로 이뤄져 왔던 빠른 배송 서비스가 유통가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CJ 온스타일은 당일 배송, 다음날 배송, 일요일 배송 등에 이어 새벽에 오내를 도입하며 4가지 서비스를 동시에 운영하게 됐습니다. 신세계 라이브 쇼핑은 자정부터 오전 10시에 방송된 상품을 구매하면 수도권 전 지역을 대상으로 당일 배송을 해주는 오늘 도착 서비스를 시작했고, NS홈 쇼핑은 롯데 글로벌 로지스와 함께 원하는 시간대를 지정해 배송받는 약속 배송을 도입했습니다.
로켓 배송으로 업계 1위를 굳혀온 쿠팡도 물류 인프라 구축에 더욱 힘쓰고 있습니다. 쿠팡은 오늘 쿠팡 로지스틱스 서비스가 호남권 로켓 배송 확대를 위해 전라남도 장성군에 서브허브를 구축한다고 밝혔습니다. 장성군 서브허브는 지난 10월 광주 첨단 물류센터가 운영을 시작하면서 호남권 로켓 배송 주문량이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150억 원을 투입해 오는 2월 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쿠팡은 지난해 초 2026년까지 물류망에 3조 원을 투자하고 전국 9개 물류센터를 건립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원조 로켓 배송의 입지를 굳히는 모습입니다. 지난 16일 CJ 올리브영은 경북 경산시 진량읍에 올리브영 경산 물류센터를 구축하고 이달부터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이로써 올리브영은 전국 1,300여 개 매장으로 향하는 물동량을 이원화하고 비수도권에서도 오늘드림 등의 안정적인 물류망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최적화된 배송 서비스를 택하는 홈쇼핑, 이커머스, 패션, 뷰티 등이 늘고 있는 만큼 물류업계를 넘어 유통시장 전반에 어떤 변화가 올지 주목됩니다. 서울경제TV 이혜연입니다.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금융당국의 컨트롤 타워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해 자본시장을 흔들었던 불법적 ETF 영업 실태, 채권 돌려막기, 1,300억 원 금융사고, 고려아연 유상증자 관련 등 다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증권사들은 자연스레 검사망에서 벗어나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김보연 기자입니다. 대통령의 신복으로 금융투자업계 빅스피커라 불렸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검사 출신인 그는 윤 정부 초대 금감원장으로 임명됐고 금투업계를 향한 윤심을 대변하며 남다른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실제 윤 대통령은 금융감독원에 다수 방문해 이 원장에게 금융당국 실세라는 이미지를 굳혀주기도 했습니다. 이 원장은 우리금융지주의 라인펀드 불안전 판매건으로 문책 경고를 받은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에게 특유의 직설화법을 던지며 그의 연임 도전을 포기시켰고 홍콩 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 손실 사태 등을 속도감 있게 해결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정지 및 체포와 함께 그의 존재감도 희미해져가는 모습입니다. 올해 이 원장이 해결해야 할 자본시장 문제는 지난해 시장을 흔들었던 자산운용사의 ETF 영업 실태입니다. 금융당국은 미래에셋, 한국투자, KB, 삼성자산운용과 증권사 간의 대가성 거래 여부 및 계열사 몰아주기 등을 확인하기 위해 검사에 나선 상황입니다. 아울러 9개 증권사의 채권형 랩 어카운트, 특정 금전 신탁 돌려막기의 징계 수준도 아직 정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외에도 상장지수 펀드 유동성 공급자 운영 중 1,300억 원 규모의 손실을 낸 신한투자증권, 고려아연 공개매수 주관사를 맡은 미래에셋증권과 유상증자 공동모집 주선회사를 맡은 KB증권에 대해서도 자사주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과정에서 부정거래를 알고 있었는지 등을 밝혀내야 합니다. 또 뻥튀기 상장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파두의 주간증권사인 NH투자증권과 관련해서도 주간증권사 책임 강화를 담은 제도를 개선해야 하지만 난데없는 계엄 사태 후 모든 과제가 시계제로 상태에 빠졌습니다. 결국 반사 이익을 누리고 있는 곳은 증권가입니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현재 금융당국이 없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라며 자연스럽게 자본시장법 위반 문제들은 차기 대선 이후 수면 아래로 묻힐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서울경제TV 김보연입니다. 시즌2 역시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의 기운처럼 구슬치기와 줄다리기 한판 어떠세요? 오징어 게임의 세계관을 현실에서 체험해보는 오징어 게임 더 익스피리언스가 오는 2월 28일 서울 성수동에서 오픈합니다. 오징어 게임 더 익스피리언스는 작품 속 스릴과 재미를 오프라인에서 직접 경험하는 몰입형 공간인데요. 다양한 게임은 물론 음식, 포토존, 굿즈 등을 한 번에 즐길 수 있습니다.
최대 30명의 참가자들이 각자의 얼굴을 스캔해 플레이어로 등록한 후 게임 브리핑을 듣는 도미토리에 입장하는데요. 이어지는 90분간 구슬치기, 보물찾기,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줄다리기 등 오징어 게임 속 6종류의 게임들을 즐기게 됩니다. 마지막에는 최후의 승자도 선정합니다. 정말 드라마 속 세계로 들어온 것 같은 몰입감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처음 만난 동료 플레이어들과 함께 오징어 게임 속 대표 게임들을 헤쳐나가는 오징어 게임 더 익스피리언스. 한번 방문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다가오는 밸런타인데이, 하트 시그널이 아닌 아트 시그널이 공개됩니다. 서울시는 2월 하나손해보험과 함께 미혼 남녀 만남 행사 설렘 아트나잇을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반포 한강공원에서 열렸던 설렘인 한강에 이은 두 번째 행사인데요. 지난 행사는 33대 1이라는 경쟁률과 54%라는 높은 매칭률을 달성했습니다. 이번 행사의 주요 콘셉트는 아트로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하나손해보험 한남사옥에서 열릴 예정인데요. 아트 취향 기반의 그룹핑, 눈맞춤 퍼포먼스, 1대1 대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참가자들은 행사가 끝날 때 마음에 드는 이성을 1순위에서 3순위까지 기재한 후 최종 커플 성사 여부를 개별 통지받는다고 합니다. 지난번 행사에 이어 이번엔 얼마나 많은 커플들이 탄생할지 기대가 되네요. 비틀즈 미노스 바나나 우유, 다들 알고 계신가요? 식품업체들이 한때 인기를 끌었지만 지금은 단종된 제품을 재해석해 내놓고 있습니다. 제출 시에도 실패 확률은 낮고 비용은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먼저 오리온이 씹어서 먹는 사탕 비틀즈를 올해 1분기 재출시할 예정입니다. 1990년 출시돼 꾸준히 소비자들의 사랑을 받던 비틀즈는 지난해 6월 생산이 중단됐습니다. 서울우유 협동조합은 지난주 미노스 바나나 우유를 다시 내놨습니다. 미노스 바나나 우유는 무려 국산 원유 함유량이 86%에 달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롯데웰푸드는 지난해 말 가나 초콜릿 출시 50주년을 기념해 한정판 제품을 선보이기도 했는데요. 소비자들의 호기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추억의 간식 재출시 열풍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네요. 지난해 당근마켓에 이어 네이버페이도 붕어빵 가게 지도를 오픈했습니다. 기존 당근마켓과 달라진 점이 있다면 위치 표시뿐 아니라 현금이 없어도 QR코드로 송금할 수 있는 가게를 표시해 편리함까지 더했다고 합니다. QR 송금 서비스는 가게에서 제시하는 송금 전용 QR코드를 구매자가 모바일로 촬영해 간편하게 송금할 수 있는 무료 서비스입니다. 또한 송금이 제대로 완료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모바일 알림 전송과 송금된 내역을 음성 안내로도 제공하는데요. 서비스 시작일이었던 지난달 16일 기준 서울, 분당, 대전 등에서 약 400개 점포가 등록됐다고 네이버페이는 전했습니다. 요즘처럼 현금을 잘 쓰지 않는 분들도 ATM기에 갈 필요 없이 손쉽게 붕어빵을 사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붕어빵 노점상 위치를 제보하면 추첨을 통해 1만 포인트를 받을 수 있는 프로모션도 올해 2월까지 진행합니다. 오늘 저녁 네이버페이로 현금 없이 붕어빵 한 봉지 사보는 건 어떨까요? 위클리비즈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경제 뉴스5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